화려한 LX 호텔 결혼식장에 갑작스럽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제영 회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나영은 어디 있어? 당장 나와.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오범수는 독고세리의 손을 꽉 잡으며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는... 한동석이 중재하려 했지만 장제영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랑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시선이 오범수에게 향했습니다. 나영은은 기둥 뒤에 숨어 떨고 있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한일을 벌인 나영은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는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범수는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장제영 회장의 사무실이 있는 63빌딩 최상층에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지만 한일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발걸음을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범수라고 합니다. 장제영 회장님과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장제영의 비서는 차가운 시선으로 오범수를 훑어보더니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고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매우 바쁘신 분입니다. 약속도 없이 오셔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정식 경로를 통해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범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간절한 표정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손을 모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애타는 부성애가 묻어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나영은 씨. 아니, 장 회장님의 부인이 제 딸에게 자꾸 접근하고 있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서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완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문제로 회장님을 귀찮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인과 관련된 사적인 일이라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장 회장님께서는 전 남편과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범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절망감이 그의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전 남편이라니요. 저는 단지 제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나영은 씨가 계속 한이에게 접근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만하세요. 비서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보안을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다시 오시면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건물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오범수는 막힌 벽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거절 앞에서 무력감이 밀려왔고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졌습니다. 비서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초조한 마음으로 혼자만의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이의 순수한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아버지로서 반드시 딸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다시 한번 불타올랐습니다. 며칠 후 오범수는 한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두 부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한이는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꽉 잡고 즐겁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만끽하고 있던 순간 갑자기 나타난 그림자가 그들의 조용한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오빠! 나영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범수는 몸을 돌리며 인상을 찌푸렸고 한이를 보호하듯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나영은은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간절한 눈빛으로 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또 왔구나. 오범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더 이상 한이에게 접근하지 마. 이렇게 계속 나타나면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 나영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오빠, 나는 그냥 내 딸을 보고 싶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아보게 해줘. 네 딸. 오범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한이를 버리고 떠난 건 너야. 아이가 아플 때도 밤에 울 때도 어디 있었어? 이제 와서 엄마 행세를 하려고. 나영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오범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며 히스테리컬해졌습니다. 나는 한이의 엄마야.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 나는 그 아이의 엄마라고. 내가 낳은 아이야. 법적으로? 오범수가 비웃었습니다. 너는 한이의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했어. 그 서류에 네가 직접 서명했잖아. 스스로 포기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나영은은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지금은 달라.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한이는 내 핏덩어리야. 오범수는 한이를 보호하듯 품에 안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너에게는 더 이상 엄마 자격이 없어. 한이를 괴롭히지 마. 아이가 무서워하잖아. 실제로 한이는 낯선 여자의 큰 목소리에 놀라 아빠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나영은의 눈빛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듯한 강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범수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고 그 모습에서는 무서운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오범수는 깊은 고민에 빠져 한동석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LX 호텔 회장실은 위험이 넘쳤지만 한동석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실의 넓은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품격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석은 편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요즘 결혼 준비로 정신없긴 하지만 교수님 일이라면 언제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죠. 오범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영은이 계속 한이에게 접근하려고 해서 정말 곤란합니다. 장재영 회장을 만나려고 했지만 비서가 완전히 막아서서 정말 막막합니다. 한동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범수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셨군요. 장재영 회장님이라. 저와는 업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꽤 까다로우신 분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분이시죠. 정말입니까? 오범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동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 결혼식에 장 회장님도 초대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자연스럽게 만남을 주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시면 더 원활한 대화가 가능할 거예요. 오범수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별 말씀을요. 한동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도 곧 아버지가 될 텐데 교수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결혼식까지는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오범수는 뜻밖의 해결책에 놀라면서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동석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결혼식 당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의 화려한 결혼식이 LX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범수는 한이와 도코세리와 함께 결혼식에 참석해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했습니다. 볼룸 안은 화려한 꽃장식과 우아한 음악으로 가득했고 신랑 신부의 행복한 모습이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이런 결혼식을 올리는 게 제 꿈이었는데. 도코세리는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오범수는 세리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 세리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릴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줘. 한이는 아빠 품에 안겨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예쁜 꽃잎을 만지려 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교수님, 정말 좋은 날이에요.
형수님도 너무 예쁘시고 회장님도 멋지세요. 독고세리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고 싶어요. 오범수는 세리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이 곧 올 거야. 우리도 곧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달콤한 행복에 빠졌습니다. 오범수는 세리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한동석 회장님이 약속해 주신 일이 잘 해결되면 자신도 이런 행복한 순간을 세리와 함께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이야, 저기 예쁜 신부님 봐. 우리 세리도 곧 저렇게 예쁜 신부가 될 거야. 오범수가 한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독고세리는 부끄러워하며 오범수의 팔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교수님, 사람들이 들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축하 인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범수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세리와 한이,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행복한 결혼식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미래도 밝아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볼룸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장제영 회장과 나영은이 등장하자 오범수와 독고세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영은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 저기. 독고세리가 오범수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나영은은 오범수와 세리를 발견하고는 질투심이 치솟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범수는 경직된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제영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며 아내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오범수에게 머물렀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에서 나영은은 기회를 틈타 오범수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호텔 정원의 한적한 곳에서 그녀는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한이를 두고 벌써 다른 여자와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거야? 나영은의 목소리에는 격한 질투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너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 딸을 다른 여자가 키우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어. 나영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딸. 오범수가 비웃었습니다. 한이는 더 이상 네 딸이 아니야. 너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어.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한동석이 나타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하객들이 보고 있어요. 한동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별실에서 조용히 대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범수와 나영은은 한동석의 안내를 받아 호텔 내 조용한 별실로 향했습니다. 장제영 회장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긴장감 넘치는 3자 대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든 이들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별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제영 회장은 의자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오범수와 나영은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나영은은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불안해했고 오범수는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장제영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범수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제 아내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범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나영은 씨가 제 딸에게 계속 접근하려고 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는 단지 아이의 안정을 위해 이런 일이 중단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장제영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아내가 교수님의 딸에게 접근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영은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오범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나영은 씨는 제 전처이고 한이는 저희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하지만 나영은 씨는 이미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했고 법적으로도 모든 관계가 정리된 상태입니다. 장제영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시선이 나영은에게 향했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나영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범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나영은 씨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한이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접촉은 피하고 싶습니다.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장재영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범수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공식적으로 접근 금지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이를 위한 일입니다. 분위기는 점점 날카롭게 변해갔고 나영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장재영 회장의 표정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재영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나영은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은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숨긴 게 이것뿐인가? 나영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었을 뿐이야. 한 번만? 장재영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교수님 말로는 계속 괴롭혔다던데 이게 한 번인가? 오범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모든 일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영은은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서명할 수 없어. 한이는 내 딸이야. 장재영 회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서명해. 이 이상 우리 가정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여보. 나영은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난다면 장재영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는 이혼을 각오해야 할 거야. 내 체면을 이 이상 구기지 마. 나영은은 마침내 항복하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잡는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오범수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명을 마친 후 장재영 회장은 나영은에게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알겠지? 나영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장재영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나영은은 아슬아슬하게 상황을 모면했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 부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분노를 사귀며 다시 기회를 엿보겠다는 음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오범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으며 도코세리에게 특별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한강공원의 아름다운 석양이 지는 시간, 그는 준비한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세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앞둔 기대감이 넘쳐났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도코세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범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서 그래. 두 사람은 한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이는 세리의 손을 잡고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 정말 행복해요. 도코세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이도 저를 좋아해주고 교수님도 저를 사랑해주시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오범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리, 나도 정말 행복해. 너와 한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 한이야, 이리 와봐. 도코세리가 한이를 불렀습니다. 언니가 곧 너의 진짜 엄마가 될 거야. 기쁘지? 한이는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세리를 안았습니다. 오범수는 이 완벽한 순간에 용기를 내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리, 나와 결혼해 줄래? 우리 셋이서 정말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 도코세리는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교수님, 정말요? 정말이야. 너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 한이에게도 너는 이미 소중한 존재야. 오범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도코세리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한이도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고 석양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모든 어려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설렘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오범수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중 베이비시터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한이가 없어졌어요. 오범수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고 베이비시터는 당황한 채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어떤 여자가 한이를 데려갔어요. 제가 막으려 했는데. 오범수의 혈관이 터질 듯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야? 한이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한이도 처음엔 무서워했는데. 오범수는 즉시 나영은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미리 설치해둔 녹음기를 확인했고 나영은이 베이비시터를 협박하며 한이를 데려가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이의 친엄마야. 내가 데려갈 권리가 있어. 녹음기에서 나영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범수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즉시 나영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이를 당장 돌려보내. 나영은은 오히려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이는 지금 엄마와 함께 있어.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서명한 거 벌써 잊었어? 접근 금지 서류에 네가 직접 사인했잖아. 그따위 서류가 뭐야? 나영은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회장 부인이야. 그런 걸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오범수는 그녀의 변한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오빠도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나영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이를 되찾고 싶으면 내 조건을 들어. 오범수는 그녀의 끈질긴 괴롭힘과 협박에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전쟁이다. 끝까지 가보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나영은과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고 오범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딸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범수는 나영은과의 모든 통화 내용과 베이비시터 협박 사건의 녹음 증거를 정리해 장제영 회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는 회장의 사무실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나영은 씨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 녹음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녀는 베이비시터를 협박해서 한이를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장제영 회장은 녹음을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고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장제영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한이의 안전이 위험합니다. 장제영 회장은 즉시 나영은을 불러들였습니다. 나영은은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영은아, 이게 뭐야? 장제영 회장이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네가 한 짓이 이거야? 나영은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닥쳐. 장제영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잖아. 나영은은 절망적으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내 딸이 보고 싶었을 뿐이야. 내 딸. 장제영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너는 그 아이를 버렸어.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나영은은 처절하게 울며 회장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장제영 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차가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은 일단 미루겠다. 대신 너는 당장 미국으로 떠나. 내 여동생 집에서 당분간 지내면서 정신 차려. 나영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제영 회장은 오범수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미국으로 보내겠습니다. 나영은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오범수를 찾아왔습니다. 공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오범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어? 나영은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오범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이미 선택했어. 한이보다 돈을 택했고 가족보다 다른 남자를 택했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영은이 절규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오범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전히 장 회장의 아내야. 너의 선택이야. 나영은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한이에게 가끔 안부라도 전해줄 수 있어? 오범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안 돼. 한이는 이제 새로운 엄마를 얻게 될 거야. 너는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야 해. 새로운 엄마. 나영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세리와 결혼할 거야. 한이도 세리를 정말 좋아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 나영은은 자신이 지킬 수 없었던 사랑과 가족을 생각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정말 행복하게 살아줘. 한이도. 오범수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너도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 나영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오빠. 정말 미안해. 오범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나영은은 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한이의 웃는 얼굴, 오범수와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포기해버린 소중한 가족들. 모든 것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영은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그녀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가 남아있었습니다. 모든 갈등과 위기가 마무리되자 오범수는 한강공원에서 다시 한번 독고세리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런 방해 없이 그들만의 순간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는 준비해둔 프로포즈를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범수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독고세리는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을 떠올리며 감격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들까지. 무슨 소리야? 오범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에게 온 선물이야. 한이도 나도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한이는 두 사람 곁에서 꽃잎을 주우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오범수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와 결혼해줘.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독고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과 한이를 평생 사랑하겠어요. 한이야, 이제 정말로 세리 이모가 너의 새 엄마가 될 거야. 오범수가 한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독고세리는 한이를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한이야,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줄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범수는 세리에게 평생의 사랑을 맹세했고 세리 역시 이 새로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오범수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세 명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독고세리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오범수는 한동석을 찾아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LX 호텔 회장실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고 오범수는 진심 어린 감사의 표정을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모든 일이 해결됐어요. 한동석은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곧 결혼하는 사람으로서 교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은 모든 아버지가 갖는 당연한 감정이니까요. 그래도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장제영 회장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동석은 진심으로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행복한 결말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세리 씨와 한이, 그리고 범수 씨가 정말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실 것 같아요. 회장님도 형수님과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때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정말 부러웠어요. 한동석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광숙 씨와 저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서로 힘든 시간들을 겪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회장님을 보니 제가 더 용기가 나요. 저도 세리와 한이와 함께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생긴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가요. 우리 가족들끼리 자주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어요. 그럼요, 회장님. 저희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한이도 회장님을 정말 좋아해요. 한동석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어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죠. 두 사람은 훈훈하게 웃으며 앞으로 다가올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가족 같은 깊은 유대감이 생겼고 이것이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